옛날 안동 고을에 이문수라는 가난한 선비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문수는 의관이 되어 백성들을 치료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지요. 하지만 집안 형편이 워낙 어려워 늙으신 어머니께서 품팔이로 생계를 꾸려가고 계셨습니다. 문수야, 의관 시험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느냐? 예, 어머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고생이 많으시지요. 아니다. 너만 잘 되면 되느니라. 그러니 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거라. 하지만 홀어머니는 자꾸만 나이 들어가는 아들이 무척 걱정스러웠습니다. 의서만 들여다보느라 세상 물정은 하나도 모르고 여자와 말 한번 제대로 나눠본 적도 없어 보였거든요. 게다가 벌써 수차례나 시험에 낙방한 아들을 보며 어머니의 심정은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럼 어머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몸 조심하여 잘 다녀오거라. 만약 또 낙방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집으로 바로 돌아와야 하느니라. 알겠습니다, 어머님. 문수는 보따리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개성까지 갈 노자가 없어 걸어서 가야 했지요. 그래서 시험 날짜보다 넉넉히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보름을 걸어 개성에 도착한 문수는 주머니에 한 푼의 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배는 고프고 잠잘 곳도 없던 문수는 우연히 대문이 열려있는 큰 기와집을 발견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그러자 머슴이 달려 나왔지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 집 주인장께 전해다오. 의관 시험을 보러 안동에서 올라온 이문수라고 하니 하룻밤만 신세를 지고 싶다고 말이다. 그런데 머슴이 다짜고짜 막아섰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보시오. 이곳은 아무나 재워주는 곳이 아니오. 문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허, 내가 어찌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느냐? 아, 그야 뻔한 일 아니겠소? 그러니 어서 다른 곳으로 가보시지요. 머슴이 막무가내로 나오니 문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려 하는데 갑자기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눈이 크고 길며 이목구비가 또렷한 여인이었습니다. 문수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처음 보았지요. 순간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 글쎄요. 어디서 떨어진 양반이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는구만요. 저는 의관 시험을 보러 안동에서 올라온 이문수라고 합니다. 가진 돈이 모두 떨어져 이렇게 신세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문수의 말을 들은 여주인은 잠시 망설이며 문수를 바라보더니 곧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사랑채에서 머무르시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방을 내어준단 말입니까? 머슴이 펄쩍 뛰었지만 여주인은 단호했습니다. 의관 시험을 보러 멀리서 오셨는데 한 대에서 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주나 사랑채에 따뜻하게 불을 넣어주거라. 이렇게 문수는 월화 부인의 집에서 밤이슬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수는 방에 들어가 호롱불을 켜고 의서를 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밖에서 몸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님, 마님께서 찾으십니다. 문수가 문을 열어보니 몸종이 서 있었습니다. 오셔서 저녁을 드시지요. 문수는 몸종을 따라 월화 부인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고프실 테니 어서 드시지요. 방을 내어주신 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이렇게 저녁까지 챙겨주시니 부인의 큰 배려에 감복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허기졌던 문수는 월화 부인이 차려준 밥상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러자 밥상을 치우고 월화 부인이 문수에게 몇 권의 책을 내주었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의관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예상 문제들을 모아놓은 것이지요. 선비님께 도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귀한 책을 다 가지고 계시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책을 어디서 구하셨으며 또 어찌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월화 부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실은 죽은 서방님이 살아계실 때 쓰던 책입니다. 이제는 필요가 없어진 책이지요. 부군께서 한창 젊었을 것 같은데 어쩌다 그리 세상을 일찍 떠나셨단 말입니까? 문수의 물음에 월화 부인의 얼굴은 점점 슬픈 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실은 서방님 사후에 영혼 결혼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방님 얼굴도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지요. 문수는 월화 부인의 사정을 알고 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참으로 기구하십니다. 아직 이렇게 한창 젊으신데 앞으로 어찌 홀로 살아가신단 말입니까? 월화 부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더니 급기야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문수는 그런 월화 부인이 너무 안쓰러워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젊은 남녀가 한 방에 있다 보니 왠지 가슴도 뛰고 분위기도 야릇해져 갔습니다. 문수의 심장이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도자기 깨지는 소리가 째랑 하고 나는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문수와 월화 부인은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문수가 얼른 밖으로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으니 편히 계시지요. 이미 야릇한 분위기는 깨져버렸고 그런 분위기가 어색했던 문수는 다시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문수는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던진 돌멩이에 도자기가 깨졌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문수는 월화 부인이 준 책을 펼쳐보았지요. 놀랍게도 그동안 나왔던 문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문제에 대한 해석까지 구체적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 답에 대한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문수는 가슴이 뛰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책을 보고 있는데 아침이 되니 몸종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시지요, 선비님. 몸종의 목소리에 문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셔서 아침을 드시지요. 문수는 몸종을 따라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문수가 아침밥을 다 먹고 나니 월화 부인이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잠시 걸으실까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드릴 말씀이 있으니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눕시다. 월화 부인은 문수를 데리고 꽃들이 만발한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꽃향기를 맡으며 함께 걷고 있었지요. 그런데 월화 부인이 뭔가 말하려다가 끝내 입을 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수가 보기에는 뭔가 용기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괜찮으니 편히 말씀해 보시지요. 월화 부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더니 아랫입술을 한번 물고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제가 요즘 너무 무섭습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무섭다는 것입니까?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시부모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서방님의 죽음이 뭔가 석연치 않다고 하시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후로 1년 만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또 1년 만에 시어머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이면 또 1년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제 차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화 부인의 말을 듣고 문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무리 우연이라고 치더라도 이런 경우는 너무 이상했거든요. 1년마다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듣고 보니 뭔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재산을 노린 누군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주인인 제가 죽으면 누가 재산을 갖게 되는지 저는 아직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어허, 참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구려. 그럼 제가 어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요즘 석준이의 눈빛이 뭔가 자꾸 무섭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밖에 나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비님께서 앞으로 의관 시험이 있는 사흘 동안 우선 제 집에서 머물러 주시면 어떨까요? 그것이라면 저도 좋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드리워져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지만 실체를 모르니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월화 부인의 이야기를 들은 문수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의관 시험도 준비해야 하는데 월화 부인에게 닥쳐 있는 현실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일단 저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을 놓치면 안 되니 의관 시험을 치른 후에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문수는 의관 시험이 있는 사흘 전까지 월화 부인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문수는 월화 부인이 준 책으로 방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한참 만에 바람을 쐬려고 잠시 밖으로 나왔는데 석준이 문 앞에 우두커니 서서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 깜짝이야. 너는 왜 이곳에 서 있는 것이냐? 아니, 어젯밤 하루만 묵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왜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을 쓰느냐? 당연히 신경이 쓰이지요. 마님께서 홀로 계시는 집에 외간 남자가 머문다는 것이 어디 가당하기나 한 일입니까? 문수는 왠지 석준이 민감하게 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너는 남자가 아니더냐? 저야 원래 이 집 사람이지만 선비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비님과 제가 같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나는 의관 시험이 있는 날까지 이 집에 머물기로 하였느니라. 그러니 더 이상 참견하지 말거라. 문수의 말에 석준의 표정이 뭔가 심각해지는 듯 했습니다. 아니, 마님이 그리 승낙하셨다는 말입니까? 아, 그렇다고 하지 않느냐? 참말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구만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에게도 집안에 들이신 적이 없던 마님이 도대체 무슨 심경의 변화가 온 것인지. 그날 밤도 문수는 월화 부인의 안방으로 들어가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문수의 가슴 속에 월화 부인이 들어와 있었으니 문수의 가슴은 무척 설레고 있었지요. 월화 부인도 불안한 마음을 문수가 달래주다 보니 점점 문수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밤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 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또 밖에서 도자기 깨지는 소리가 째랑 하고 나는 것이었습니다. 문수가 얼른 밖으로 나가보니 석준이 손에 몽둥이를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아니, 뭔 놈의 잡것들이 밤에 잠은 안 자고 지랄들을 한단 말입니까? 석준이 혀를 차며 돌아가자 문수는 뭔 일인가 싶었습니다. 누가 도자기를 깬 것인지 아니면 석준이 도자기를 깬 것인지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또 야릇한 분위기도 깨져버리다 보니 문수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책을 펴고 공부를 시작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책을 펴도 월화 부인의 모습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월화 부인을 생각하고 있는데 문득 문수의 머릿속에 뭔가가 스치는 것이었지요. 집안에서 유독 석준이 월화 부인에게 민감할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월화 부인 가족들의 죽음에 석준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 생각이 든 문수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석준이 있는 방으로 가서 석준을 살펴보려 했는데 석준이 마당에 서서 월화 부인이 머무는 안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문수는 숨어서 석준을 지켜보았습니다. 석준은 한참 동안 안방을 바라보다가 안방에 불이 꺼지자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지요. 문수는 살금살금 석준의 방 앞으로 가서 안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금방 불이 꺼지고 코 고는 소리만 나오는 것이었지요.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로세. 어찌 머슴이 양반 마님을 저리도 살핀단 말인가. 석준의 그런 행동을 보고 문수는 분명 석준에게 뭔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석준을 좀 더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난 문수는 마당 한켠에서 석준의 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틀 무렵 석준이 일어나 밖으로 나오더니 또 마당에 서서 월화 부인이 머무는 안방을 주시하는 것이었지요. 잠시 후 안방에서 월화 부인의 기침 소리가 나자 석준은 얼른 일하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뭔가가 있는 것이 확실하군. 그렇지 않고서야 밤낮으로 어찌 머슴이 마님의 처소를 저리 살피고 있단 말인가. 문수는 석준이 월화 부인 가족들의 죽음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수는 석준이 왠지 의심스러운 것이었지요. 하지만 당장 심증만 있을 뿐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 문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도 문수는 안방에서 월화 부인과 저녁을 먹고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밖에서 째랑 하고 도자기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지요. 월화 부인은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문수와 함께 방에만 있으면 도자기 깨지는 소리가 계속 나니 월화 부인이 겁을 먹은 것이었지요. 제가 잠시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니 안에 계시지요. 문수가 방문을 열고 나오니 석준이 또 몽둥이를 들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도자기는 또 왜 깨진 것이냐? 아니, 놈들이 밤이면 잠을 안 자고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방금 그 소리는 내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더냐? 아니, 제가 감히 어찌 양반님들에게 쌍소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인즉 그렇다는 것이지. 문수는 석준의 속마음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준아, 잠시 나 좀 보자구나. 문수는 석준을 데리고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도자기는 내가 깬 것이더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비님은 어찌하여 밤만 되면 마님 방에 찾아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나올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밤늦게까지 계신단 말입니까? 아니, 사람이 어찌 밥만 먹고 사느냐?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났으니 나눌 대화가 많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마님께 이렇게 민감하게 구는 것이냐? 혹시 내가 마님을 마음에 품고 나를 시기하는 것이 아니더냐? 아니, 제가 어떻게 언감생심 마님을 마음에 품는단 말입니까? 단지 저는 마님의 안전이 걱정될 뿐입니다. 내가 마님의 안전을 걱정하는 이유가 있느냐? 마님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마님의 서방님이 죽고 다음에 시아버님이 죽고 그 다음에 시어머님께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걱정되어서 그렇지요. 석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석준은 월화 부인의 안전 때문에 예민하게 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냐? 아, 그것 말고 제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문수는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석준의 말을 들어보면 석준이 단순히 월화 부인이 걱정되어 그런 것 같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도 없었지요. 그렇게 문수는
워라부인 문제의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의관 시험을 보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덕분에 시험 보는 날까지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문수의 말에 워라부인은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문수가 있는 동안 그래도 의지가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문수가 떠나가면 다시 불안해질 것이 자명했습니다. 문수는 그런 워라부인의 모습을 보고 말없이 옷소매로 워라부인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석준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해보니 부인을 걱정하는 마음이 크더군요. 정말 그런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저를 너무 감시하는 것 같기도 하여 너무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 쓰지 마시고 시험에만 온 힘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덕분에 좋은 책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점점 멀어져가는 문수를 보며 워라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문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워라 부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펑펑 울었지요. 워라 부인은 불안한 삶 속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문수를 의지하며 좋아하는 마음도 생겼지요. 그런데 이제 문수가 떠나고 없으니 워라 부인은 가슴이 구멍 뚫린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게 흘러가던 시간은 어느덧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워라 부인은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것이었지요. 마지막으로 죽은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꼭 1년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석준이 자고 있는 워라 부인의 안방으로 불쑥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마님, 제가요, 마님을 무척 좋아합니다. 뭐라고? 그런데 마님은 제게 눈꼽만큼도 관심을 주지 않으시니 제놈의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아니, 내가 언제 너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냐? 내가 너에게 집안일을 다 맡겨주고 있으니 나는 항상 너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단다. 아니, 그 말이 참말입니까? 마님. 아, 그렇다마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많이 취한 듯하구나. 그러니 어서 가서 자고 내일 이야기하자꾸나. 아니에요, 마님. 저는 오늘 밤 마님하고 밤새도록 같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석준아. 아무리 취했어도 그렇지. 어찌 오늘은 그동안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것이냐? 저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제가 마님 곁에서 밤새도록 같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찌하여 오늘이 마지막이라 하는 것이냐?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저에게는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라 하는 것이지요. 해가 뜨면 마님도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얘가 점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하는구나. 마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동안 마님께 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이라니? 너는 항상 부지런하고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지. 그러니 나는 너 덕분에 집안일을 신경 쓸 필요도 없었단다. 또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마님께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니, 얘가 영 어디 갈 사람처럼 오늘 왜 그러는 것이야? 어서 또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마님께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 너는 말이 별로 없고 필요한 것은 모두 행동으로 하였지. 과묵한 것이 무척 믿음직스럽기도 했단다. 계속 또 말씀해 주세요. 그래. 그리고 너는 먹기도 참 잘했느니라. 일이 고된 만큼 먹기도 참 잘했지. 내가 그렇게 잘 먹는 것을 보면 나도 무척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석주는 술에 취해 워라 부인을 붙들고 해가 뜰 때까지 계속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 바람에 워라 부인은 잠도 한숨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야만 했지요. 동력 하늘이 붉게 물들고 떠오르는 해가 산등성이를 넘어 월화 부인의 안방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님, 저 절 한번 받으세요. 아니, 갑자기 웬 절을 받으라 하는 것이냐? 제가 마지막으로 마님께 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석주는 월화 부인에게 큰 절을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런데 몸종 춘향이 하루 종일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월화 부인은 몸종 춘향이 석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무척 걱정이 되었지요. 다음 날이 되니 포도청에서 종사관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에 혹시 몸종 춘향이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나와 같이 가서 확인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아니, 무엇을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까? 엊그제 이 집 몸종 춘향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몸종을 죽인 사람은 석준이라는 머슴입니다. 석준은 몸종을 죽여 산속에 매장했습니다. 월화 부인은 종사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 석준이 스스로 찾아와서 모두 자백했습니다. 종사관의 말에 월화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석준이 몸종 춘향을 죽여놓고 자신을 찾아와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월화 부인은 석준이 춘향을 도대체 왜 죽였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석준이 왜 춘향을 죽였다고 하던가요? 그 이유는 입을 꼭 다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화 부인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떼어가며 종사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포도청에 들어가 몸종 춘향의 시신을 확인했지요. 알겠습니다. 이제 돌아가 계시십시오. 석준이 몸종을 왜 죽였는지 이유를 말하면 그때 다시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기 전에 석준의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됩니다. 석준의 살인죄가 명백하니 누구의 면회도 불가능합니다. 월화 부인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한꺼번에 몸종과 머슴을 모두 잃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순박했던 춘향의 죽음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월화 부인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문수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니, 몰골이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월화 부인은 문수를 보자 문수에게 버락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을 혼자 견디기가 너무 버거웠기 때문이었지요. 무슨 큰일이 있었나 보군요. 한참을 울고 난 월화 부인은 심호흡을 하고 문수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단 말입니까? 제가 가서 석준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살인이 확실하여 면회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지요. 그래도 제가 한번 다녀와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고 계세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유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수는 서둘러 포도청으로 갔습니다. 저는 암행 중인 의관 이문수입니다. 제가 조사할 것이 있어 석준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리 오시지요. 의관 문수는 시험에 장원급제하여 의관이 되었습니다. 월화 부인이 준 책으로 공부한 덕분이었지요. 어서 오거라, 석준아. 내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느니라. 그래, 어쩌다 일이 그리 된 것이냐? 그래, 문수님은 시험은 잘 보신 것입니까? 그렇다. 너희 마님의 책으로 공부하여 장원급제했느니라. 아, 그렇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아니 지금 내가 웃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어서 왜 그랬는지 이유를 말해보거라. 그러자 석준이 한숨을 크게 쉬고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의 가족을 모두 죽인 것이 춘향입니다. 문수는 석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어서 알아듣게 말해보거라. 춘향은 서방님의 숙부가 보낸 첩자입니다. 그래서 춘향이 음식에 조금씩 독을 타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었으니 춘향은 마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몸종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관아에 고발하지 않았느냐? 춘향의 사주자가 바로 마님 서방님의 숙부입니다. 그래서 고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도청에 와서 자수한 것이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리하면 내 목숨이 위험하지 않느냐? 석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마지막 말문을 열었지요. 마님을 잘 부탁합니다. 문수님이 계시면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그럼 인연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 또 봅시다. 그리고 석주는 장살이 되었습니다. 마님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이었지요. 석주는 진정으로 월화 부인을 사랑했지만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월화 부인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월화 부인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었지요. 그렇게 기구한 한 남자의 사랑은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고 하늘의 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수는 그런 죽은 석준의 시신을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묘를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문수는 월화 부인 서방의 숙부를 은밀히 조사하였지요. 월화 부인마저 죽으면 모든 재산은 숙부가 차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수는 조사 끝에 사주한 증거를 모두 찾아내고 말았지요. 그리고 숙부의 수많은 비리도 더불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의관이 된 문수는 사도를 파직시키고 옥에 가두고 말았지요. 그렇게 월화 부인 뒤에 드리워져 있던 검은 그림자를 해결한 문수는 다시 월화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문수님.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그런데 석준이 왜 춘향을 죽였다고 합니까? 문수는 고심 끝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순수한 석준의 사랑을 묻히게 할 수는 없었지요. 자신도 월화 부인을 사랑했지만 석준의 사랑은 진실하고 너무도 감동스러운 숭고한 사랑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문수의 말을 들은 월화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석준이 마지막이라며 찾아와 밤새도록 묻고 또 물었던 것이 너무너무 생생했습니다. 월화 부인은 석준을 그리워하며 두 눈이 퉁퉁 붓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려내고 대신 세상을 떠나간 석준을 위해 월화 부인은 석준의 묘지에 비석도 세워주었지요. 그리고 문수는 의관이 되어 전국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지요. 의관 임무를 마친 문수는 어느 날 월화 부인을 다시 찾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전국을 돌며 참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에게는 해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능력이 출중한 문수님께서 해내지 못한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수년째 제 마음속에 간직만 하고 아직 꺼내지도 못한 것입니다. 무엇인지요? 오늘 그 가슴 속에 있는 것을 꺼내보려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 우리 하나가 되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갑작스러운 문수의 말을 듣고 월화 부인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문수에게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에 월화 부인은 가슴이 벅차 눈물을 흘리며 문수의 품에 안겼지요. 참으로 늦게도 말씀해 주시는군요. 그 말을 기다리다 다 늙는 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목말랐던 사랑을 뜨거운 포옹으로 촉촉히 적셨지요.
그리고 문수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장하다, 우리 아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아니, 어머님, 죽기는 왜 죽는단 말씀이십니까? 행복은 이제부터 시작인걸요. 그래, 어머님. 이제부터 어머님은 제가 하나서 10까지 신경 쓸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님께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보거라, 어머님. 이러니 제가 색시를 안 좋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놈아. 어디 가서 색시 찬양 말거라. 그러다 팔불출 소리나 듣기 좋으니라. 저는 팔불출이 아니라 구불출 소리 들어도 좋습니다. 좋은 건 좋은 것이니까요. 그 옛날 무산신녀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매혹적인 무산신녀는 비와 구름을 관장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무산신녀는 초왕을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산신녀는 밤마다 꿈속으로 초왕을 찾아갔지요. 초왕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매혹되어 꿈속에서나마 그녀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꿈속이었지만 무척 강렬하고 짜릿했지요. 무산신녀는 안개와 구름을 타고 나타나 초왕과 사랑을 나누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로 인해 초왕은 현실과 꿈의 경계에서 사랑의 열병에 시달리곤 했지요. 초왕이 정치적으로 가장 힘들 때에도 무산신녀는 꿈속에 나타나 위로와 사랑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간과 금지된 사랑을 나눈 무산신녀는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지요. 그러다 보니 다시는 무산신녀를 볼 수 없게 된 초왕은 무산신녀를 그리워하며 평생을 눈물로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신과 인간의 경계처럼 사랑에도 사랑할 수 없었던 석준의 순수한 사랑도 여신의 사랑과 같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문수와 월화 부인의 사랑은 달랐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세상의 시선도 모두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이었지요. 석준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두 사람의 사랑도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석준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문수와 월화 부인은 해가 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석준의 묘를 정성스럽게 돌보며 그의 은혜를 잊지 않았지요. 때로는 석준의 묘 앞에서 두 사람이 함께 절을 올리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석준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당신, 석준이가 우리를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까요? 그럼요. 분명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석준이가 우리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는데 억울하지 않습니다. 석준이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석준이에 대한 최고의 보답일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석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더욱 소중히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문수와 월화 부인 사이에는 예쁜 아이들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도 석준 삼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옛날에 석준이라는 좋은 삼촌이 계셨단다. 그 삼촌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훌륭한 분이셨어. 석준 삼촌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신단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늘 지켜보고 계셔. 아이들은 석준 삼촌의 무덤에 가서 절을 올리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석준의 숭고한 사랑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모두 마음씨 착한 어른으로 성장했지요. 이렇게 석준의 사랑은 대를 이어 전해지며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수와 월화 부인의 사랑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남았지요. 진정한 사랑은 죽음조차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석준과 문수 그리고 월화 부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는 석준의 숭고한 마음, 그리고 그런 사랑을 이어받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문수와 월화 부인의 아름다운 마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사랑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지만 석준과 같은 순수하고 숭고한 사랑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우리도 석준의 마음을 본받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문수와 월화 부인처럼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함께한 시간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석준의 사랑은 비록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사랑 덕분에 더 큰 사랑이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랑도 직접적인 결실을 맺지 못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석준의 이야기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수는 훗날 유명한 의관이 되어 많은 백성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월화 부인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선행을 베풀었지요.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석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늘 기억했습니다. 당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도 모두 석준이 덕분이에요. 맞습니다. 석준이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 열심히 선행을 베풀어야 해요. 그것이 석준이에 대한 보답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석준이의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줍시다. 이렇게 석준의 사랑은 문수와 월화 부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운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사랑의 선순환이 계속되었지요. 세상은 이렇게 작은 사랑들이 모여서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석준의 한 사람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해준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석준처럼 진심으로 사랑하고 문수와 월화 부인처럼 그 사랑을 소중히 키워나가며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정한 교훈이 아닐까요? 사랑은 때로 아프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석준의 숭고한 희생, 문수의 깊은 감사, 월화 부인의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사랑하며 그 사랑을 통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석준이 하늘에서 미소 지으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수와 월화 부인처럼 진정한 사랑을 찾은 모든 이들을 축복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한 젊은 과부와 가난한 선비, 그리고 그들을 사랑한 충직한 머슴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힘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 모두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문수와 월화 부인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도 대대로 석준의 은혜를 기리며 선행을 베풀며 살았지요. 어느 봄날 문수와 월화 부인이 손주들과 함께 석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는 아름다운 벚꽃이 만발해 있었고 따뜻한 봄바람이 꽃잎을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석준 할아버지는 정말 천사였나 봐요.
그렇단다. 석준 할아버지는 진짜 천사셨어. 그럼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물론이지. 저 하늘에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단다. 손주들이 석준의 무덤에 꽃을 바치며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며 문수와 월화 부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석준이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자신의 사랑이 이렇게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손주들도 석준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럴 겁니다. 석준이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니까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석준의 무덤 위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석준이 하늘에서 축복의 꽃비를 내려주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문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석준이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수님 고맙습니다. 마님을 잘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석준아,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텐데. 아닙니다. 문수님이 마님을 행복하게 해주셔서 제가 더 고맙습니다. 제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석준아, 이제 저는 정말 편안합니다. 마님이 행복하시니까요. 그리고 문수님도 행복하시고요.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사랑했을 뿐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었어. 사랑은 그런 힘이 있나 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석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문수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제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요. 꿈에서 깬 문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월화 부인이 깨어나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꿈을 꾸셨어요? 석준이를 만났어요. 우리가 행복해서 자신도 기쁘다고 하더군요. 정말요? 석준이가 정말 나타났나요? 네, 정말 생생했어요. 석준이가 우리를 축복해 주었어요. 아, 석준이. 월화 부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석준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렇게 석준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문수와 월화 부인은 더욱 소중히 서로를 사랑하며 살았지요. 세월이 흘러 문수와 월화 부인도 나이가 들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젊은 시절보다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석준에 대한 감사함도 날이 갈수록 커져갔지요. 당신, 우리가 이렇게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석준이 덕분이에요. 맞아요. 석준이가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다음 생에서도 석준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석준이에게 보답할 차례겠지요. 그래요. 그때는 제가 석준이를 지켜드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석준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이렇게 문수와 월화 부인의 사랑 이야기는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과 석준의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지지요. 문수와 월화 부인, 그리고 석준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지요. 우리도 이들처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도 아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랑받으세요. 그 사랑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